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이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알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그런 충격적인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모두 다 거짓말을 한다. 심구각이 언념무실, 허가부실한 나 자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신문을 자주 보는데 일본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보면서 거짓말을 한다.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거짓말 베스트 4 해서 어떤 거짓말을 잘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그 첫 번째,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다음번에 요번에 꼭 만나요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회사 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때 거절을 해야 할 때, 거절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no라고 거절하지 않고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진짜 일본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람 태도를 보면은 확실하게 화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 났느냐 물으면 화내지 않습니다. 화나지 않았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참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도 이런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녹음기를 주면서 하루에 자기가 하는 대화를 다 녹음시키라고 했습니다. 녹음시키고 어느 정도 얼마만큼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 세어보라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하루에 하는 이 거짓말이 몇 번이었을까요? 200번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 금방 들통나는 그런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아첨이라든지 뭐 입에 발린 말을 한다든지 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든지 가식적인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하루에 200번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이 청주일보라는 신문을 보니 한시간에 12.5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8분 만에 한 번 거짓말을 하는 꼴이죠. 이 신문 기사 속에 있었던 내용은 미국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 사람들은 10분에 3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영국에서는 뭐 하얀 거짓말이 있고 검은 거짓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선의의 소소한 이런 거짓말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나라도 사람도 있습니다. 수필가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그 작품 속에서는 이 거짓말의 종류를 아주 낭만적으로 빨간 거짓말, 아니면 노란 거짓말, 하얀 거짓말, 파란 거짓말 이렇게 나눠서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데 결론은 많은 거짓말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생략이라든지 아니면 과장해서 말한다거나 아니면 회피를 한다거나 이런 건 모든 것은 진실은 아니죠. 편지를 쓸 때도 진짜 누워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너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 이렇게 막 상대방을 위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편지를 쓰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을까요?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탐지하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께서 거짓말 탐지 로봇을 한 대 사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죠. 아들이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학교에서 늦게 왔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 아들이 자율학습 때문에 늦었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늦게 왔다. 하니 이 거짓말 탐지 로봇이 가서 그 아들의 뺨을 아주 세게 쳤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 탐지 로봇은 거짓말을 탐지하면 거짓말을 한 사람의 뺨을 세게 때리는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뺨을 세게 한 대 맞았죠. 아버지께서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일실직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 아들이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게임 센터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친구들과 놀다가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막 화를 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부모 돈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내가 네 나이 때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열심히 진짜 공부해서 코피 나도록 공부하지. 그렇게 게임 센터에 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을 하니 이 거짓말 탐지 로봇이 와서 아버지의 뺨을 또 세게 한 대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부엌에서 보던 어머니가 아, 아들과 아버지 정말 부전자전이네 이렇게 말을 하니 이 거짓말 탐지 로봇이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의 뺨을 한번 세게 때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모두 다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자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냄새나는 화장실에 있을 때 그 냄새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래 있으면 그 코가 마비되어서 그 냄새를 느낄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해. 어떻게 그렇게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말 이상의 거짓말은 없겠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석가께서는 경전에서 신구각이 언념무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실제 말로 뱉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진실이 없다라고 석가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채입니다. 뭘 걸을 때 쓰는 채.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입으로 내뱉진 않죠.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걸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올린 것을 다 내뱉어 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떠오른 것을 이 채에 걸러서 채에 빠져나온 것만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마음속에 이 채에 걸러서 입으로 내보내죠. 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여기 이 장소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아, 이거는 이 이상은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채에 걸러서 내 마음의 생각을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니면 직장 상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친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내가 처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들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은 마음은 있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야 하는 말, 이렇게 가려가면서 말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속에서 떠올린 그것을 그대로 말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로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런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 내뱉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이거는 가려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 해야 하는 말, 이렇게 가려서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음에도 없는 말,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구가기,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석가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말하자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식, 무의식이라고 지금 썼습니다. 생각하는 것에도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것에도 거짓이 있다라고 파헤친 것이 심리학이죠.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도 의식과 무의식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식은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의식입니다. 이 무의식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지를 못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는 하나 평상시에는 인지를 못합니다. 의식과 이 무의식 사이에는 이 문지기가 있습니다. 무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의식으로 올라온 것보다 더 많죠. 하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의식으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왜냐? 문지기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속으로 떠올린 것을 문지기가 너는 가도 돼. 의식으로 올라가도 돼. 아니, 너는 가면 안 돼. 너는 가도 돼. 이렇게 문을 열어줬다가 닫았다가 열어줬다가 닫았다가 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올라오진 않습니다. 올라와도 괜찮은 것들이 의식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를 합니다. 이 문지기가 무엇을 기준으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나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 누군가에게 묻지 않아도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렇듯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중, 삼중으로 내 자신을 모르죠. 불교에서도 내 자신도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열쇠, 잠금쇠로 잠겨져 있는 금고와도 같다.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금고와도 같은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금고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석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진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진짜 일부분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도 생각하는 것에도 진실이 없다. 언념무실이라고 석가는 말씀을 하십니다.親鸞성인이라는 분은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허가부실한 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허가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진실된 것이 없다. 부실하다. 왜 거짓되고 진실이 없는가? 청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청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청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를 내보내면 됩니다. 내보이면 됩니다. 청정한 마음 그대로를 말하면 되겠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큰일이 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꾸며서 말을 한다.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라고 신란성인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서로 서로를 두려워하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다 혼자 살았습니다. 아무도 같이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왜 이러지? 싶어서 그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니 예전에는 이 마을 사람들끼리 이 말이 안 통해서 서로 말로 주고받아도 서로 오해하고 상처 주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통한다면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주고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어떤 과학자가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약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서로 서로의 마음을 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약을 개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 약을 개발한 기념으로 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 같이 먹자 해서 똑같은 시간에 다 모여서 약을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이 남자도 그 약을 먹었죠. 그래서 이 약을 먹었을 때 자기 바로 옆에 짝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짝사랑하는 그 여인도 약을 먹었죠. 그러니 약을 먹고 난 뒤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결혼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남편은 이 맛은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밥이 더 맛있는데, 별로다, 짜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다 아내에게 들킨다고 해야 되나요? 아내가 다 알아버립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내보니 아내는, 이 사람 좋은 사람일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네. 전에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가 훨씬 더 괜찮았던 것 같다.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내의 마음이 보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서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결국은 그 결혼 생활은 3일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졌죠. 이 부부뿐만이 아니라 부부, 형제, 부모, 자식, 아니면 학교 선생님과 뭐 학생들.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본심을 알게 되니 그 사람을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와도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은 진짜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마음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또 나 자신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있을까요? 신나성이는 거짓말하고 진실이 없는 이 허가부실한 나 자신이다. 정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9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20년간 전태종 자력, 성도, 불교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정정한 마음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정정한 마음은 전혀 없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서 산을 내려오신 분이 신라성인입니다. 그리고 호낸상인, 법연상인이라는 분을 만나 뵙고 허가 부실한 정정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그대로 구해 주시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 또 그 본원에 구제 받으신 신란성인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교 가르침이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허가 부실한 정정한 마음은 없는 이런 모습 그대로 구제해 주시는 것이 진실된 불교가 아닌가. 이 불교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90세 때 돌아가시기까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전해주셨습니다. 악인을 구제하는 이런 허가부실하고 정정한 마음은 전혀 없는 악인을 구제하는 것이 악인 정기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 가르침을 미타의 본원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90살 때 돌아가시기까지 이 가르침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이인가? 결론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거짓말을 망어라고 합니다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신구각이 언념무실이라고 석가는 말씀하신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